저는 윤혜정입니다. 부산 해안가에서 작은 한식 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른 봄 아침 바닷바람이 유난히 거칠게 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죠. 창문을 닦으며 바다를 바라보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무거운 덩어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바다는 잔잔했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서야, 아침 먹어. 며느리를 부르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습니다. 민서는 28배 젊은 나이인데 최근 들어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예전엔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환하게 웃던 아이가 지금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몸이 안 좋아? 제가 물었죠. 민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민서의 어깨가 움츠러든 모습, 식탁에 앉을 때 주변을 살피는 듯한 시선.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파탄났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눈치채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혹시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제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더욱 경직된 표정으로 정말 괜찮아요? 라고만 반복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나야. 두 번째 남편 박종대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민서가 움찔하며 시선을 피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종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오늘 바람이 거세네. 몸조심 해야겠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종대의 시선이 자꾸 민서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도 묘하게 끈적한 눈빛이었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제 집에서 벌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민서가 종대 앞에서 더욱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님 맥주 따라 드릴까요? 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던 아이가 마치 숨어있고 싶어 하는 듯 구석에만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첫 남편이 저를 때리기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징조들이 있었거든요. 작은 변화들, 미묘한 시선들. 그때도 저는 애써 외면했다가 큰 상처를 받았죠. 바닷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주점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지던 그때였죠. 민서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민서의 목소리가 확실했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으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했어요. 민서방 문 앞에 선이 더 선명하게 들렸죠. 제발 그만.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지만 돌리지 못했어요. 더 큰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때 낮고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박종대의 것이었습니다. 제 두 번째 남편의 목소리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어요. 민서가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종대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가 아는 다정한 남편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비열했죠. 어머님이 들으면 어떡하지?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종대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릇을 닦는 척했어요. 종대는 화장실로 향했고 저는 그 틈에 민서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문틈으로 민서가 침대에 웅크리고 앉은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 종대의 발걸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부엌을 지나가며 말했어요. 여보, 아직도 설거지하고 있어? 늦었으니까 어서 자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죠. 네, 금방 마저 할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종대는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길이 끈적하게 느껴져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발 그만이라는 그 아이의 절규가 계속 떠올랐죠.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제 소중한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민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주점 단골인 이상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우는 전직 해양경찰로 은퇴 후에도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우 씨, 혹시 우리 집 쪽에서 밤마다 이상한 걸 본 적 없어요? 저는 맥주잔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상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사실 말이야, 최근에 이상한 걸 봤거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걸요? 박 사장이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는 걸 2번이나 봤어. 그것도 혜정이 내 집 쪽으로 가면서 말이야. 상우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2번째 봤을 땐 좀 이상하다 싶었지. 언제요? 제가 물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일주일 전쯤이었나? 밤 11시쯤에 담배 사러 나갔다가 봤어. 박 사장이 골목에서 내 집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 상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밤 외출을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좀 신경 쓰였지.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종대가 밤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민서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리들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또 언제 봤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흘 전 밤에도 봤어. 그날은 더 이상했지. 박 사장이 내 집 앞에서 한참 서성이더니 뒷문 쪽으로 돌아가더라고. 상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정아,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털어놓기도 그렇고,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종대에게 미안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상우의 말이 제 의심을 더욱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냥 요즘 민서가 좀 이상해서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저는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젊은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몸 얘기하기 쑥스럽잖아.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종대가 밤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민서는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건지, 집 안에 CCTV라도 설치해볼까 했지만 종대가 눈치채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종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 많이 힘들었지? 그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어머님 오셨어요 하며 인사했지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죠.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상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종대의 야간 외출, 민서의 이상한 행동, 어젯밤 들었던 그 소리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오후, 저는 주점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두 쪽을 지나게 되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서 잠시 쉬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부두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종대와 민서였어요. 저는 재빨리 근처 상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종대는 민서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죠. 울다 지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종대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내 시어머니한테는 절대로. 민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착하지? 종대는 민서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민서의 볼을 쓰다듬는 모습을 보고 제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그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가보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목격한 걸 두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서야.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거리를 벌렸어요. 종대는 재빨리 손을 놓았고 민서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여보구나. 종대는 금세 평소에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우연히 민서를 만나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보이길래? 저는 종대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민서를 자세히 살펴봤죠. 그 아이의 팔목에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어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며칠 된 것 같은 멍이었습니다. 민서야, 팔목이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소매를 내려 가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딪혔어요. 어디에 부딪혔는데?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종대가 나서서 말했죠. 어제 문에 부딪혔다고 하더라고. 요즘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나 봐. 종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민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오래된 직감이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민서의 멍 자국, 종대의 거짓말,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 모든 것이 제 최악의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집에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너 좀 안 좋아 보인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서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종대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획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민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종대가 민서야, 밥 좀 먹어 할 때마다 그 아이는 움찔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상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점에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민서의 이상한 행동, 어젯밤 들었던 소리들, 부두에서 목격한 장면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상우는 제 얘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하지만 뭔가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혜정아, 예전에 내가 쓰던 게 있어. 작은 녹음기인데 혹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줄게. 정말요? 제 눈이 반짝였어요. 응. 아주 작아서 숨기기도 쉽고 소리도 잘 잡아. 침실이나 거실 같은데 몰래 두면 될 거야. 상우는 서랍에서 손가락만 한 검은색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거 배터리로 하루 종일 녹음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제가 해도 되는 건지 고민됐어요. 하지만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상우씨. 조심해, 혜정아. 만약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박 사장이 알아차리면 위험할 수 있어. 상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제 남편을 감시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았지만 민서를 위해서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대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오늘 일찍 끝났어.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웃음이 비열하게 보였어요. 민서는 어디 있어? 종대가 물었습니다. 방에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종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좀 피곤해 보이더라. 일찍 쉬는 게 좋겠어. 종대는 복도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을 때 민서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종대가 민서야,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네. 할 때마다 그 아이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찍 들어가서 쉬어. 종대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종대는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시쯤 되자 종대가 하품을 했어요. 나도 좀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 있을게. 하지만 그는 안방이 아니라 복도로 향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제가 설치한 녹음기가 모든 진실을 담을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종대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민서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점으로 가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집안 소리들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발걸음, 문 닫히는 소리. 하지만 밤 11시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종대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민서방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민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종대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해. 어머님 깨면 안 돼. 낮고 비열한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민서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남편은 죽었어. 이제 네가 의지할 사람은 나뿐이야. 종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말 안 들으면 너랑 어머님 둘 다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야. 그럼 갈 데 있어? 민서의 흐느끼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착하게 굴면 아무도 모르게 해줄게. 어머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종대의 목소리에 역겨운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제 소중한 며느리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오한이 들었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분노와 충격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이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끔찍했어요. 종대의 비열한 협박, 민서의 절망적인 울음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민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모른 척했을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녹음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민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다시 녹음을 들었습니다. 너 참 예뻐졌다. 종대의 역겨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첫날부터 눈여겨봤어. 싫어요. 정말 싫다고요. 민서가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님이 들으면 어떡해. 종대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민서부터 보호해야 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갔을 때 민서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니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서야.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어요.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끝낼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민서가 고통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종대는 저녁 먹고 나서 친구 만나러 간다며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민서야, 나도 잠깐 나갔다 올게. 저는 우비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비에 어디 가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돌아올게. 저는 문을 열고 비바람 속으로 나갔어요. 종대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종대는 정말로 친구를 만나러 간 것 같았어요. 동네 술집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따라갔어요. 비에 젖어 온몸이 차가웠지만 진실을 확인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종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잠깐 밖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민서를 괴롭힐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20분 후 종대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앞문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거실 한 구석에 민서가 찢어진 잠옷 차림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드러난 채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종대가 셔츠 단추를 푼 채로 서 있었죠. 어머님, 민서가 저를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죽고 싶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종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건... 종대가 변명하려 했어요. 닥쳐. 저는 종대에게 달려가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강하게 때렸어요. 이 짐승 같은 놈, 내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종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혜정아, 오해야. 민서가 먼저. 오해? 저는 다시 소리쳤어요. 녹음을 다 들었어. 네가 민서를 협박하고 괴롭힌 걸 다 알고 있다고. 종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이 뭔 소리야. 내 남편은 죽었어. 말 안 들으면 집에서 내쫓아버릴 거야. 저는 종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런 말들 다 녹음했다고. 민서가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민서에게 달려가서 안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혜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종대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까이 오지 마, 이 더러운 놈아. 제 목소리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종대는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비열하고 역겨운 범죄자일 뿐이었죠. 민서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저는 민서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뎠을까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상황을 신고했어요. 경찰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부인, 이건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말했어요. 제 손이 떨렸지만 드디어 민서를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경찰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종대는 출근한 상태였지만 곧 연락을 받고 황급히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박종대 씨, 성추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종대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혜정아, 정말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종대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이상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민서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성추행, 협박, 정신적 괴롭힘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종대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피고인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명백한 성추행과 협박의 증거입니다. 민서도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법정에서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 아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줬어요. 종대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과 협박 혐의로 2년 6개월이었어요. 법정을 나올 때도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종대의 범죄 행위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습니다. 저는 주점을 팔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민서야, 우리 어디로 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었어요. 어디든 좋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요. 민서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섬마을로 이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친 파도와는 달리 이곳의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예뻐요. 민서의 딸이 해변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새집 앞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우리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가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제가 민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세 사람의 새로운 항로를 축복하듯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민서의 평온한 숨소리, 손녀의 작은 코 고는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로워졌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